지금 여야가 공천이 거의 다 마무리돼 가는 과정이죠. 그런데 국민의힘이 공천 관련 중대 발표를 했습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공천관리위원회는 경선을 통해 공천이 확정된 정우택 후보 충북 청주시 상당구에 대한 공천 취소를 의결하였습니다. 아시겠지만 정우택 후보에 대한 불미스러운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국민의힘이 강조해온 국민의 눈높이 및 도덕성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안으로 판단하게 됐습니다. 그거는 형사 수사 절차에서 확인되는 거고, 지금은 여러 가지 증거들을 종합할 때 우리 도덕 기준에 맞지 않는 거로 이렇게 해서 취소하는 겁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정우택 의원에 대한 공천 취소라는 결정을 내린 것 같은데, 허준현 변호사님, 사실은 돈 봉투를 수수했다는 의혹은 나왔었는데 여기에 대한 결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이 정우택 의원의 공천을 전격적으로 취소하고 해당 지역의 서승우 전 대통령실 자치행정비서관을 우선 추천하는 것으로 재의결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사실 이 정우택 후보가 CCTV에 이 어떤 남성으로부터 카페 사장으로 추정이 되는데 뭔가 봉투를 받아서 넣는 장면이 나오고 이게 뭐 의혹 단계이지 이게 뭐 돈 봉투가 맞는지 아닌지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 정우택 의원은 또 본인이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넣었고 바로 돌려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이게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는 데다가 이게 어떤 결과가 확인이 된 것은 아니지만 도덕성에 대한 어떤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는 단계에서 이게 취소됐다는 점에서 뭔가 조금의 어떤 논란의 여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어쨌든 국민 눈높이와 도덕성 기준에 맞지 않는 후보를 공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네. 최근 이 도태우 후보의 이 5.18 북한 개입설 관련 폄훼 발언 논란과도 관련해서 네. 이 공천에 대해서 당 안팎으로 여러 가지 잡음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네. 이런 부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정우택 의원 관련해서는 이 돈봉투 의혹 관련해서는 오늘 새로운 그 의혹을 뒷받침하는 이 보도가 나와서 아마 그게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이런 추정은 됩니다. 어쨌든 오늘 긴급 이 관련 브리핑을 열고 기자회견 열고 정우택 의원에 대한 공천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발표했는데, 앞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정우택 의원 공천 관련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장이 있다는 것만으로 어떤 후보를 배제한다라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공천이 이루어지던 앞으로 모든 과정에서 어떤 부패 혐의가 명확하게 드러나면 저는 두 번 고민하지 않을 겁니다. 뭔가 결정적인 게 드러난다면 두 번 고민하지 않을 것이다. 최진봉 교수님. 네. 사실은 그렇다면 이 말은 뒤집어 보면 또 추정해 보면 뭔가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것을 혹시 당 차원에서 물밑으로 진상조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또는 무슨 첩보나 이런 게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무언가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확보됐다고 뭐 이런 결단 내린 걸까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말을 들어오면 혐의가 드러나면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전까지는 사실 정우택 의원 사건이 처음 CCTV가 공개됐을 때만 해도 그렇게 별 문제 없이 넘어갔었어요. 그걸 가지고 공천에 대해서 뭐 한다 안 한다. 왜냐하면 공천이 확정되기 전에 CCTV가 공개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정우택 의원은 그 당시에는 바로 돌려줬다 그랬는데, 나중에 공천 확정되고 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더 나오게 되잖아요. 네. 그런 과정에서 아마도 이거는 좀 더 이상 버티기는 어렵겠다라고 판단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뭐 뭔지를 모르니까 뭐라고 네.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당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우택 의원 관련해서 계속 보도가 나오고 얘기가 나오다 보면
이게 총선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당 차원에서 아마 검증을 또 했을 것이고 제보도 많이 받았을 텐데 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계속 정우택 의원의 공천을 유지했을 때 올 수 있는 부담감이 너무 컸을 것이다. 네. 그런 판단이 결국은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천을 취소하는 네. 그런 단계까지 오게 만드는 요인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정우택 의원에 대한 공천 여부는 해당 지역에만 영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충청 지역은 물론 바람 타고 수도권에까지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여요. 그런 가운데 지금 막말 논란 이번 선거에서도 일파만파 논란되고 있는데 이 사람의 막말 논란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기 DMZ는 멋진 거 있잖아요. DMZ. 발목질에.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DMZ에 들어가고 이 경품을 내는 거야. 발목질에 밟는 사람들한테 목발 하나 시키는 얘기를 해도 그거는 아니. 이 육성을 저희가 어제에 이어서 다시 들려드린 이유가 있어요. 어제 저희가 들려드렸을 때는 정봉주 전 의원이 이 해당 발언 이후 논란이 커지니까 당사자들에게 직접 유선으로 전화를 걸어서 사과했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말이 나온다면서요, 허주현 변호사님. 그러니까 당사자라고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2015년 8월 당시에 이 DMZ 순찰 중에 이 목함지뢰를 밟아서 이 두 다리를 잃었던 이 하재헌 하사와 그리고 이 하사를 구하던 당시 김정원 하사가 추가 폭발로 한 다리를 잃은 이런 그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두 사람에게 당연히 유선상으로 사과를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발언이죠. 그렇죠, 네. 본인도 SNS에 글을 올려서 당사자께 직접 유선상으로 사과를 드리고 관련 영상을 즉시 삭제한 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하재헌 예비역 중사와 김정원 상사가 직접 연락을 받은 것이 한 번도 없다. 사과를 받은 적도 없고 당사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지금 이 사건으로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 알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정 전 의원은 사과를 했다고 했지만 정작 당사자인 두 사람들은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사자들은 지금 들으신 것처럼 금시초문이라는데 대체 그 당사자가 누굴까요? 그리고 누구한테 사과를 했다는 걸까요? 안진용 기자님 그렇다면. 네, 논란 예제 정 전 의원은 오늘 오전 SNS를 통해서 입장을 냈습니다. 일단 2017년 이 당시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를 촉구해 이 의원에게는 유선상으로 사과를 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요, 이 사안의 당사자들이죠. 사고를 당한 목함질의 용사들의 연락처는 구하지 못해 직접 사과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두 분의 피해 용사에게 직접 사과한 듯한 표현으로 두 분께 다시 심려를 끼쳐 상처를 드렸다면서 이 불찰을 인정하고 자숙하겠다고 했고, 당분간 공개적인 선거운동은 중단하고 유튜브 등 일체 방송 활동도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참 이게 뭔가요, 진짜. 누가 봐도 당사자가 당시 이종명 의원이 무슨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어떤 내용인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거 발언 관련 기자회견이었겠죠, 추정해보면. 그런데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당사자라고 하면 그런 막말성 발언을 했을 때 그 당사자한테 심려를 끼쳤다면 그 당사자라고 하면 당연히 그 우리의 장병들 아니에요? 당시 그 목함지뢰 사건으로 엄청난 충격과 피해를 당한 그분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종명 의원한테 당시에 유선상으로 사과한 걸 얘기한 거다. 그 두 상사와 김정원 상사와 하재헌 전 하사의 연락처는 못 구해서 연락 못했다. 이게 말입니까? 그래서 당분간 선거운동 중단하는 등 자숙하고 유튜브 등 일체 방송 활동도 중단하겠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아침에 예정됐던 유튜브 방송도 일단 펑크냈대요. 한번 영상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봉주 전 의원 모시는 시간이었는데, 스튜디오까지 오셨다가, 아무래도 선거를 조용히 치르는 게 맞겠다 하셔서 오늘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정봉주 전 의원의 막말 파문이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 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소신과 상식은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은
4년 전 제 지역구에 와서 저를 잡겠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그가 영상에서 했던 말이 이겁니다. 너 한 번 만나면 이제 K 머시기 이 X 같은 XX야. 전국 40개 교도소 통일된 조폭이 내 나와봐랴. 이것이 정봉주 전 의원이 그때 저를 저격하려고 했던 말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선택한 후보는 바로 이런 막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댓글을 봐야 되거든. 예. 이게 벌레가 많이 들어왔나, 진보가 맞나, 보수가 맞나. 아이, 벌레가 뭡니까 또. 왜요? 언어를 좀 곱게 좀 써주세요. 뭐 아니, 그게 벌레입니까? 막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아, 벌레라는 게? 예. 아, 이건 좀 약간 막말이 가깝죠. 막말 아니에요, 벌레가. 잘하면 그럼 여기 바퀴벌레가 딱 나오면 벌레 나왔다 그러지. 에이, 또 말장난 하신다. 아니 뭐라 그래요 그걸. 너네 오늘 종무실에서 나와서 내 얼굴 쳐다본 인간들 각오하고 있어. 어? 가세요 이제. 이거 좀 나요. 밀지 말고 가세요. 왜 밀어봐요. 또 밀어봐. 왜 밀어 사람을. 들으셨죠, 여러분? 글쎄, 최명기 원장님. 막말도 습관입니까? 아니면 심리에 뭐가 어떤 게 깔렸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정봉주 의원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요. 대체적으로 막말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충동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만 막말을 하는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좀 충동적이고 빨리빨리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에 떠오른 게 있으면은 다 얘기를 해야지 본인이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주위에서 만류하더라도 끝까지 말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은 이제 부주의가 있게 됩니다. 얘기를 하게 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머릿속에서 안 돼라는 주의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냥 부주의가 있게 되는 거고 그래서 또 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게 나중에 그거를 본인이 다 기억을 못 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세부적인 상황에 있어서 내가 사과를 했나? 안 했나? 사과를 했나? 안 했나? 그런 또 어려움도 발생하게 돼서 그게 거짓으로 또 본인의 입장에서 오해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네. 근데 막말 논란이 퍼지다 보니까 일파만파 번지다 보니까 지금 막 구성이 된 민주당 선대위는 어떤 상황일까요? 영상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굉장히 신중하고 살얼음판을 걷습니다. 가능한 문제가 될 말에 대해서 유념을 하시고 혹시 겸손하지 못하거나 혹은 상대 후보에 대해서 뭐 지나친 자극적 표현을 쓴다든가 이런 것들이 작은 불씨 하나가 전체 국면을 이렇게 망칠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더 신경을 쓰고요. 지금 상임 공동선대위원장들이 뭐 포괄적인 얘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면 딱 부러지게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무슨 조치를 취하거나 그러진 않았나 봐요. 김묘성 기자님. 일단 정봉주 후보에 대한 조치 당 차원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 그 해당 정봉주 의원에 대한 정봉주 전 의원 현재 후보에 대한 윤리감찰에 착수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지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안규백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이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바에 따르면 일단 당대표의 지시로 윤리감찰단이 조사에 착수했다. 그리고 조금 지켜보면 금명간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할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공천 취소 여부에 대해서는 일단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한데 뭐 정무적 판단 그리고 발언의 진위 내용, 피해자들의 수용 여부 그리고 언론 동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할 것인데 만약에 공천이 취소가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낙선한 후보를 제3의 대안으로 낼지 아니면 또 다른 새로운 인물을 전략 공천할지의 여부까지 여러 가지 판단과 근거에 대해서 열어놓고 지금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안규백 전략공천관리위원장입니다. 이제 공천관리위원장이 따로 있고 안규백 의원은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인데 지금 들으신 것처럼 정봉주 후보에 대해서 당 차원의 윤리감찰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그 지역에 만약에 공천 취소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도 지금 면밀하게 고심하고 있다 이런 얘기 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문제의 심각성을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안의 내용이 그리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윤리 감찰까지 할 그런 사안들은 아니어서 윤리 감찰은 저희가 지시한 바가 없습니다. 정치인들은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안규백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윤리감찰단이 조사에 착수했다. 그런데 당대표는 지시한 바, 이재명 대표는 지시한 바가 없다. 그러면 안규백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의 자가발전이에요? 뭐라고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상황에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말이 진실인지 아마도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대표가 원래 윤리감찰을 대표가 지시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대표의 말이 더 정확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네. 뭐 어떤 단계인지 잘 모르겠어요.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오늘 이재명 대표가 했던 말은 제가 그냥 이해하기로는 네. 아마 그 목함질에 관련된 막말 그 얘기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지금 우리가 아까 다른 화면으로 봤던 영상들에 나온 내용들을 봤는지 안 봤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사태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다 알고 있는 것인지 제가 그걸 파악을 못 하겠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이 문제는 좀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천관리위원회뿐만 아니라 최고위원회에서 문제를 논의를 해서 어떤 방식으로 푸는 것이 좋을지를 결정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몇 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 총선이든 대선이든 말 한마디가 가져오는 무게감 때문에 총선 전체가 완전히 뒤바뀌는 경우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이런 문제를 너무 가볍게 넘기면 네. 심각한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 그냥 단순히 한 번의 말실수라는 개념보다 지금 뭐 이 문제가 터지면서 다른 문제까지 계속 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체적인 문제를 보고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제 이재명 대표가요, 정봉주 의원의 과거 발언에 대해서 그렇게 큰 사안은 아니다라고 그런 뉘앙스의 발언을 하면서 되려 이 사람의 발언을 지적하겠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민주당 후보 한 분이 과거 아주 오래전에 그 특정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본인이 당시에 이미 발언 직후에 사과했고 또 그 영상도 즉각적으로 내려놨기 때문에 잘못했지만 사과드렸고 아주 많은 세월이 지났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일본의 지배가 조선보다는 훨씬 나았다. 지배받는 거 훨씬 나았다. 이런 우리 국민들의 반일 감정은 열등의식이다. 맞습니다. 뭐 이런 표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발언들은 실수가 아니라 깊은 사고 속에서 나온 의식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평가하실 것입니다. 심판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정봉주 후보의 과거 발언은 뭐 사과도 어제 상황이에요. 사과도 하고 즉시 영상도 내렸고 하니 그다지 크게 문제될 건 없지 않겠느냐. 오래전 일이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상대당 후보의 이른바 망언이 더 문제다 이런 뉘앙스의 발언을 했는데 대체 누구 얘기를 한 건가요? 안진용 기자님. 네, 국민의힘 조수연 대전 서구갑 예비 후보가 과거 SNS에 올렸던 이 친일 일제의 식민지배 관련된 글이 도마에 오른 겁니다. 그 내용은 지난 2017년 저희 문인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지난 2017년 8월에 지금 조수연 예비 후보가 올린 글이 문제인데 그 글을 소개해드리면 백성들은 봉건적 조선 지배를 받는 것보다 일제 강점기에 더 살기 좋았을지도 모른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사람들은 망국의 주된 책임자로 이완용 등 친일파를 지목하고 그들에게 화살을 날리며 분풀이를 하지만 친일파가 없었으면 대한제국이 망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썼습니다. 또한 이미 조선은 오래전부터 국가의 기능이 마비된 식물 나라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글도 있습니다. 이 글은 지난 2021년 4월에 올린 글인데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제주 4.3항쟁 기념식 연설 내용을 언급하는 과정에 제주 폭동을 일으킨 자들이 완전한 독립을 꿈꾸며 분단을 반대했는가 아니면 김일성, 박헌영 지령을 받고 무장폭동을 통해 사회주의 국가를 꿈꿨는가라고 썼던 글이 도마에 오른 겁니다. 참 진짜 이번 선거 보면서요. 최재명 교수님, 시청자분들도 그렇지만 좌우, 여야를 떠나서 상식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 이번 선거 진짜 큰일 났습니다. 이 글은
2017년과 2021년에 쓴 글이지만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사실은요. 여기 보면 이렇게 표현한 친일파가 없었으면 대한제국이 망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멍청해서 당했다는 얘기로 들리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대체? 그리고요. 100번 양보해서 이 사람의 주장이 맞는다고 가정을 하더라도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것 자체는 어떤 정당성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유로도. 네.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좀 부패가 있고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런 이유로 침략을 합니까? 그래서 35년 동안을 지배를 합니까? 그리고 노예처럼 그렇게 부려먹습니까? 그걸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이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는 사람이 국회의원 후보가 된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제주 4.3 항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국가 기념일입니다. 국가에서 기념일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선 후보 시대 4.3 항쟁 기념식에 가셔서 직접 묵념도 하시고 함께 동참도 하셨어요. 민간인들을 공권력이 살해를 하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피해를 당해서 아직도 아픔으로 남아있는 그 4.3 항쟁을 이런 식으로 마치 그 공산주의 사주를 받은 듯한 말로 표현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역사의식이 오랫동안 검증돼서 형성돼 있는 우리나라의 역사의식 자체를 완전히 뒤트는 것이고 그건 정말 많이 신민사관처럼 신민지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더 발전했다고 얘기하는 주장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고요.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국회의원이 되시면 과연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을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SNS라는 게요. SNS라는 공간이 착각을 하고 있나요? 이런 오물보다도 못한 발언 글들을 막 휘어 갈기고 적고 하는 곳이 그런 곳이 공간이 SNS예요. 이 자신의 과거 글이 문제가 되니까 조수연이라는 후보는 예비 후보는 혹시 가만히 지금 입 다물고 있나요? 김묘성 기자님 어떻습니까? 네, 입장을 냈고 해명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어제였죠. 조수연 예비 후보는 기자실을 찾아서 일단 머리를 숙였습니다. 국민의힘에 악영향을 끼쳐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한다. 일단 당에 먼저 사과라는 모습이죠. 그리고 발언에 대한 해명도 곁들였는데요. 네. 일단 조선 말기의 백성들이 나라 그리고 양반의 이중수탈의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했음은 분명하지만 네. 그것을 일제 감정기가 더 좋았을 수 있다고 쓴 것은 분명한 비약이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친일파를 조금도 옹호할 생각이 없고 또 반드시 역사적 책임을 물어야 하고 친일 재산 환수에도 적극 찬성한다라면서 수습하는 모형을 보였습니다. 참 진짜 큰일입니다. 그런 말 많이 해요. 우리나라가 각 분야는 발전하는데 제일 여전히 후진적이고 퇴보하거나 그대로 정체되어 있는 분야가 뭔지 아세요? 정치입니다. 정치. 우리나라는 다 발전하는데 정치가 제일 후진적이에요. 정말 참담해요.